헬로 월 구글 디벨로퍼 그룹스 대구 여러분, 저는 유튜브 빵야의 개발도서관과 더매트릭스라는 인공지능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태희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비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자, 이번에 번아웃에 대한 내용을 다뤄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저는 이 번아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도 번아웃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 8년 정도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어, 이건 좀 저랑 안 맞는 주제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저게 좀 거절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반대로는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맞게 돼서 번아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또 웃긴 것은 저도 번아웃을 당해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아웃에 대해 알고 나니까 뭔가 뭐 다치고 나니까 피를 보고 나니까 아픈 느낌이랄까. 네, 요런 게 약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태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강의도 띄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솔루션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개발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혹시 제 유튜브 빵영의 개발도상국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인공지능 개발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로봇 개발 재밌는 것들 이제 혼자 하는 뭐 토이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번아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에 탈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번아웃을 그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왜 이제 심리학을 좀 들먹거렸는지, 주제 넘게 심리학 전공도 아닌데 심리학을 들먹거렸는지 좀 핑계를 대자면, 네, 위키피디아에 탈진 증후군 또는 번아웃 증후군은 주로 작업 환경에서 쓰이는 장기 피로와 열정 상실의 뭐 심리학 용어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한테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뭔가 되게 지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한테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니면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 누적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개발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물론 개발 쪽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개발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나의 어떤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는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막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했다,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집중한 것은 이것은 심리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든 번아웃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개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직장 관계의 심리학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탈진 증후군을 좀 심리학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변명을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심리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가볍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심리학을 이제 공부하긴 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본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들러라고 이제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제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좀 쉬운 책이라고 하면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아들러의 책은 아니고, 이제 아들러 철학을, 아들러 심리학을 좀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풀어놓은 책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아들러 심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러 심리학을 응용해가지고 멘탈을 관리하고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심리학은
굉장히 막 어려운 막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옳은 진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막 뭐 도를 깨달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멘탈을 승리할 수도 있고 멘탈을 잃을 수도 있다. 멘탈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우리한테 이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멘탈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좀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즐겁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준비한 섹션은 번아웃은 언제 발생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 포함해서 제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넌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어떤 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했대요. 120시간 거의 평균적으로 120시간씩 일했는데 거의 2개월 동안 일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이제 한때는 SI 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SI 업체에 다닐 때 어떤 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2개월 동안 진짜 주말까지 포함해서 잠도 못 자고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아침에 진짜 일찍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120시간씩 일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7일 24 곱하기 7 하면은 144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잔 거예요. 네, 잠을 24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얘기활동 하니까 코드가 꼴도 보기 싫더라. 이 친구가 코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 입에서 코드가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하게 번아웃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예라기보다는 경험인데요. 저의 경험인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1년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첫 개발자로서 개발자 커리어를 쌓는 시점에서.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었는데요. 팀원이 인정 안 해줬고, 그다음 회사가 인정 안 해줬고, 고객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팀원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뭔가 쓸모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는 뭐 급여가 엄청 낮은 거죠. 막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돈을 받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고요. 고객이 인정 안 해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했는데 고객이 막 우리 제품을 써주지 않는 거 그런 거죠. 막 열심히 개발한 제품을 써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있으니까 겹치니까 더 이상 이제 개발하기 싫다. 내가 왜 이걸 개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왔었고 그다음 K사 개발사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K사라는 데 굉장히 그 혼돈의 시기 전국 시대에 입사를 한 친구인데 6개월간 열심히 참여한 프로젝트 팀이 있었대요. 약간 TF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가 무산돼서 팀이 사라졌다. 네, 요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네, 열심히 개발을 해놨더니 런칭을 딱 했는데 고객 반응이 안 좋아서 그냥 그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린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저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 가지 경우의 번아웃을 당한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엄청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막 우리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엄청 긴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당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 세 명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들은 이 번아웃 현상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스스로. 그래서 존의 경우 SI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존의 경우는 상황이 있어요. 존의 상황은 첫 회사이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었어요. 원래 이전에는 프리랜서 일을 잠깐 하다가 그 신입사원으로 첫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였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대기업에서 외준을 준 엄청 지금까지 맡은 일 중에 엄청 큰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존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다들 비슷한 시간 일하는데 나는 신입사원인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팀장분이 있었는데 팀장분도 제가 잘 아는 사이인데
팀장분한테 실력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신입이지만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일을 못하면 안 되겠다. 막 내가 너무 뭐 힘들다, 피곤하다고 해서 뭐 일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들 다 힘든데 그런 거죠. 근데 존 같은 경우에서 저 어떻게 해서 그럼 극복을 했냐 물어봤어요. 근데 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왜냐면은 2개월 후에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2개월 후에는 그 정도로 야근할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코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2개월 동안 엄청나게 이제 막 맨땅에 헤딩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존의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도 시간이 해결해 준 경우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브래드의 경우 스타트업 한데 1년간 열심히 개발했는데 뭐 팀원, 회사, 고객 등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브래드의 상황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한 스타트업이었어요. 진짜. 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4학년 때 처음으로 한 스타트업이었고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인정 욕구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봤을 때 나의 목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남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은 남이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남의 목표를 달성하면 남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내 목표가 아닌 나의 목표를 내 목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래드가 굉장히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개발하고 실제로 한 1년 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하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 페인이 뭘까? 실패의 요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많이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는 고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명 유치해야 돼라고 하면은 저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아니면 저도 목표가 있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목표를 그냥 따라가기만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건 회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팀장이 뭐 그래 너의 목표는 5만 명이야 아니 5만 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빠른 웹사이트를 개발해야 돼. 그러면은 팀장이 설정해준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그 목표 의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래드가 한 행동은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물론 이제 회사의 방향과 맞는 이제 한도에 내에서죠. 그래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과 비교하니까 사실은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는 것도 약간 느리고 한데 남과 비교하니까 좀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열등 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와 나와 비교를 해가지고 매일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깃허브를 조금씩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토익 프로젝트 모음이 될 수도 있고요. 깃허브 조금씩 관리하면서 내가 이때쯤에는 이런 것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막 깃허브에 보면 그래프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작년에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맞아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나아졌구나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했던 것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좀 간직하고 아카이브하고 막 그런 용도로 처음에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봐주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면은 개발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되게 재밌는 상황도 많아요. 옛날에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왜 그 그 인덴트를 왜 탭을 썼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스페이스바를 언젠가 바꿨는데 막 스페이스바 2개로 바꾸다가 막 4개로 바꾸고 막 이런 적도 있고요.
그다음 코딩 뭐 컨벤션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밌는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사에 입사한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조언을 꽤 많이 해준 편인데요. 이 회사가 약간 재밌는 사실이 작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빨리 런칭하고 빨리 접는 요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그 팀들,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 개발자들이 그 번아웃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한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너의 개발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프로젝트 이걸 성공시키면은 그냥 너 인생의 모든 걸 달성한 거야? 근데 이거 하려고 그냥 들어온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 목표랑 부합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라. 예를 들면은, 저는 원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였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쓰기로 뭐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 타입스크립트에 뭐 어떤 컨벤션을 명확하게 알아내겠다. 아니면 타입스크립트에 뭐 다양한 뭐 용도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뭐 라이브러리를 좀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뭐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목표들을. 그래서 그런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랑 똑같이 가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이 작은 목표들이 궁극적인 큰 목표의 일부분일 때, 내 개발자 인생에 있어서 그 큰 목표의 일부분일 때, 그러면 당연히 성취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나는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떠나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개발자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간 것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은 그 정도였고 이 친구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 조언을 받아들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들이 막 목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음, 그 다음에 뭐 이런 인간 관계들, 막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그 멘탈 승리를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그냥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Work BFF를 만들어라. BFF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Backend for Frontend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BFF라고 하면은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Best Friend Forever. 그래서 영원한 친구, 뭐 영원한 베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권에서 굉장히 흔한 건데 뭐 이거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웹툰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권 이런 건 아니에요. 막 무슨 막 사랑에 빠져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 게 미국에서는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아니면은 워크 와이프 뭐 워크 스퍼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직장 내 배우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직장 내 이성 친구를 만들면은 좀 더 뭐 효율이 좋고 막 괴로울 때 좀 더 낫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막 직장 내 친한 이성 친구를 막 실제 배우자한테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정서상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실천해봤고 제안 드리는 거는 베스트 프렌드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베스트 프렌드를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회사 3개를 다녔는데, 그 회사마다 친한 친구를 한 명씩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한 명을 찍어요. 그냥 좀 나 얘랑 친해지고 싶다면 한 명 찍고 굉장히 막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의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 기사에 제가 아래 준비한 기사에 보면은 이건 미국인 기준인데 65%가 이제 노동자의 65%가 회사에서 한 명 이상의 동료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뭐 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의 동료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죠. 베프처럼.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36%가 친구들과 같이 일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 친구가 있을 때 회사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31%가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기운이 나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내가 일하는 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직장 내에 가장 친한 친구, BFF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참여하고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7배나 더 열심히 참여하고 7배나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사 결과에 지나지 않겠지만 사실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직장 내에 베프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사한테 아니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한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고. 근데 이런 얘기, 이제 못하는 얘기들을 이제 베프한테 하는 거죠. 네, 이런 일은 있었는데, 우리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잘 풀린다는 거예요. 베프가 없을 때보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프랙티컬한 예를 하나 들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귀한 목표를 설정하라 라는 겁니다. 네, 고귀한 목표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하다가 굉장히 좋은 문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온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목표로 한 것만을 달성한다. 그러니 비록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더 고귀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말 그대로 사람은 목표를 한 것만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달성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제 그냥 뭔가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좀 목표를 세워도 되게 뚜렷하지 않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목표를 세워요. 아니 뭐 돈을 뭐 그냥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평온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글귀인데 저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그만큼 멘탈이 부서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멘탈이 부서질 시간이 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멘탈이 부서지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르다. 일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 터미네이터 주인공이죠. 주연. I will be back 한 그 터미네이터. 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12살 때 이미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세 가지 목표가 있었대요. 한 가지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케네디가의 가족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대통령 케네디가의 가족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한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글에서는 그냥 풀장이 있는 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 데도 있거든요. 그 목표를 책상 위에 붙여놨대요. 12살 때부터. 근데 이 목표를 이미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뭐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하면서 번아웃을 당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멘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가 더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목표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귀한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귀한 목표, 굉장히 높고서 뭔가 고귀하다는 건 높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그 있죠? 귀한 목표죠. 그런 목표를 책상 위에 써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갔어도 이 회사, 이 팀, 이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목표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작은 목표들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목표를 달성하면은 약간 그 도전 과제, 게임에서 막 도전 과제를 뭔가 하는 느낌이랄까?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좀 더 멘탈 승리하는데 좀 더 심리학적으로 가는 방법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직장인들이 회사가 갑이고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회사라는 게 저는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뭔가 내가 그 컴퓨터 비싼 거를 사서 되게 좋은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사기가 좀 힘들죠. 근데 회사에서는 내 목표랑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 비싼 컴퓨터들 막 GPU가 막 여러 개 달린 컴퓨터들을 막 사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회사라는 것은 나의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귀한 목표의 어떤 일부분이겠죠? 일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나는 과연 이 회사를 이용해서 내 목표 중에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갑이고 나는 을이니까 회사가 시키는 대로 난 해야 돼. 내 목표 따윈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그냥 나는 고귀한 목표가 있는데 이 회사가 내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회사도 좋고 나도 좋다. 이런 것으로 이제 뭔가 생각을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멘탈 관리에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멘탈을 관리하는데 어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용해야 되는지, 나 목표를 설정해서 나의 어떤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서 그 다음에 막 그런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베프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꿀팁을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방법들이고 여러분들도 이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공유하고 우리 개발자분들이 다 같이 즐겁게 개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법, 그 다음 번아웃 극복법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공유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면 위로 이런 문제들을 표면 위로 이렇게 딱 끌어올려 가지고 굉장히 그냥 그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